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주의 행복한 재무 설계. 자, 지난 시간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가 돈 모으기, 그러니까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뭐 한두 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너무 곤란스러운 시간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가시는 길에 오늘 시간까지 합하면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귀에 익숙하게 듣게 되시니까 조금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귀에 익숙한 게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금융상품 완전 정복 떠나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금융상품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노력이 좀 선행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금융상품의 이름이 나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요. 금융회사에 가서 그게 뭐냐고 카탈로그로 달라고 좀 해보시고 주변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나 이용했던 사람이 있나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개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먼저 한 것이 있죠. 바로 가장 먼저 돈 모으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돈 굴리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융상품을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돈 모으기 방법에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돈 굴리는 방법도 지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돈 굴리기에는 이제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잘 고민해가지고 굴리시는 분들이 재테크에 상당히 많은 수준 높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단기, 중기, 장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돈 굴리기 방법도 이런 것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적립식 상품과, 물론 적립식 상품과 그 다음에 이렇게 목돈을 운영하는 상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완전 정복 두 번째 시간에는 거치식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첫 번째는 뭐였죠? 맞습니다. 적립식. 적립식은 적금식이고요. 거치식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단기 1일에부터 1년, 중기 2년에서 5년, 장기 7년에서 30년. 이 기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금융상품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것은 궁금함을 좀 가지시고 제가 마지막 이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단기. 제가 적립식 상품에서는 단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적립식 상품하고 그 다음에 거치식 상품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이 월급에서 남는 돈을 그냥 불규칙하게 모으나, 또는 목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한 달 만에 찾거나 같죠? CM이나 MMF가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다. 요새 CM이나 MMF가 한 3%, 2% 후반대에서 3% 정도의 금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예금, 저축 예금은 0.1%, 0.2%, 물론 연단이죠. 1년에 그 정도의 금리를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죠. 그것에 비하면 한 20배, 30배 정도의 금리를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CMA하고 MMF를 잘 활용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상품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한 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CD, RP, CP, 표지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냥 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를 잠깐 둘 때는 이 CD, RP, CD 표지원보다는 CM이나 MF를 활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CDRP, CP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두셨다가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메일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상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언급한 CMA하고 MMF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동자금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MMF, CMA, MMDA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시간을 좀 냈습니다. 한번 칠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자, MMF는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많이 이용을 하시죠. 또는 은행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머니 마켓 펀드라 해가지고 펀드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얼마 만기가 남지 않은 것들 또는 콜, 그 다음에 CP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말은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책임져 주는 건데 펀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모든 상품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CMA는 MMF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방법만 조금 틀려가지고 이거는 펀드 방식이 아니고 그냥 금융상품 방식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제가 나중에 펀드를 말씀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간단히 구조를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CMA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증권회사에서 월급 통장으로 CMA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뭐 MMF라고 별로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유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MF에서는 다른 데로 자동이체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MA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출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급여도 이리로 받을 수 있고 MMF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MMDA라고 하는 건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MMDA는 은행에서 고액 거래자들 5천만 원, 1억, 5억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굉장히 안정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 이거 보호가 되는 상품이죠. 단지 5천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5천만 원까지만 한 회사. 그 말은 A은행에서 5천만 원 보호받을 수 있고요. B은행에서 5천만 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만 몰아서 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예금자 보호를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시면 취급하는 금융회사 또는 예금자 보호의 여부. 금리는 MMF나 CMA나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한 3, 4% 연금리요. 단지 MMDA는 금액이 적은 사람한테는 금리를 많이 주지 않고요. 고액인 사람한테는 이 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서민들은 MMDA보다 월급쟁이들은 CMA나 MMF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리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1일에서부터 90일 정도까지 활용하시는데 가장 최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적정한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돈을 이용하는 데는 가장 무난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자, 중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금이나 청약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저축이나 부금은 매월 적금식으로 붓는 거고요. 청약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예금으로 넣으시고 매월 불입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청약 저축이나 청약 부금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최근에 만능 청약 통장이라는 것도 나와서 4가지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만능 청약통장. 이 네 가지에 대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청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인정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역시 펀드입니다. 펀드는 적립식, 펀드는 적금식이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식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형, 원화형, 주식형. 채권형은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채권하고 주식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채권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미세하다고 그랬죠. 주식은 굉장히 들쑥날쑥해서 원금 손실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형과 주식형 사이에 있는 것이 원화형이기 때문에 위험을 선호하는 것, 수익을 얻고 싶은 것만큼 종류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나중에 펀드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국내형, 해외형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년에서 5년을 두시는 금융자산으로 주식과 채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그럼 뭐 주식을 가지고 20, 30년 그게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식과 채권. 대부분의 회사채는 3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만기는 원래 발행되고 3년이 돼야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상품에